안녕하세요, 혜성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매매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매매하고 있는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잘못 이해하셔서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투자하면서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소개하려 합니다. 2016년도에 국장 한 종목을 제가 어쩌다가 한두 달 투자했었는데 30% 수익을 봤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17년에는 이제 잘하고 싶어서 유료 주식 방송을 들으면서 기술적 분석 방법을 배웠고, 이때 진짜 한 두세 달간 단타만 열심히 쳤습니다. 이때 몸도 많이 망가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오히려 손실은 조금씩 쌓이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에는 이제 코인이 한참 떴었죠. 그때 저도 이제 입문을 해서 얼마 뒤에 시작된 하락장에 꽤 큰 손실을 봤었죠. 그리고 19년부터 21년도에는 HLB 장투를 해서 한참 오른 적도 있었는데 결국 본전이었나 조금 손실봤나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21년에는 가을에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미국 시장은 그때 들어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미국 시장이 폭락을 시작했죠. 따지고 보면 정말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으로 벌었던 것 외에는 계속 잃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크게 잃었던 거는 2020년도 하락장에서 제일 크게 잃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때 제가 롱에서 숏으로 전환해서 조금 수익을 보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손실이 꽤 컸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작년 상반기 5월쯤에는 6월쯤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게 됐고, 그 뒤에 제가 좀 확신이 붙어서 해외 선물 시장으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거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기 전에는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끝까지 하락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2파더라고요. 제가 이맘때쯤 파동 이론을 접하게 됐으니까 지금은 3파 구간이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이렇게 제 생각을 확신으로 바뀌게 해준 또 하나의 근거는 이렇게 WX, YX, Z로 5개의 파동이 나왔거든요. 이 조정파동의 패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까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런 5파동이 나온 후에는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0월 말에 제 거의 비중의 전부를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해외 선물로요. 이 차트 보시면 이게 2020년도 하락장이고, 이후에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하락장입니다. 패턴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뭐 컨닝하라고 갖다 놓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대파동 1파, 2파가 WX, YX, Z로 혼합 조정 파동으로 2파 마무리, 3-2파도 똑같은 형태로 조정이 되고 작년 11월부터 폭등장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매수해서 그 전에 잃었던 거를 다 복구하였고, 그 후로도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을 시작하게 된 게 제 관점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는 작년 그리고 재작년도에 TQQQ, SQQQ를 매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버리지 ETF는 단점이 뭐냐면
지수가 조정 없이 상승할 때는 복리로 더 큰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지만 횡보할 경우에 가격이 녹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QQQ가 100에서 시작해서 10%가 올랐다가 10%가 빠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100에서 110이 됐다 99가 되거든요. 그러면 1이 빠진 건데 TQQQ는 같은 기간 동안에 130이 됐다가 30%가 빠지면 91이 됩니다. 그러니까 QQQ는 1이 빠질 동안에 TQQQ는 9가 빠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횡보할 때 가격이 녹는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선물의 경우는 이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횡보 시에도 가격이 유지되고 레버리지도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제 관점에 제 확신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해외 선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법은 TQQQ의 대체제로 선물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하고요. 엘리어트 파동상으로 공통 상승 구간을 찾아서 투자를 합니다. 조정 후 1파 시작점 또는 3파 시작점이 제 주요 타겟이고요. 조정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WX, YX, Z가 나오고 그 다음 파동이 진행될 때 3파 컨펌 지점은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기거든요. 1파의 고점을 넘는 순간 3파가 되는 건데 여기 구간은 너무 높잖아요. 3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근데 이 이전 저항선을 뚫어주는 구간을 매수점으로 잡으면 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3파 컨펌 지점까지는 아니지만 여기를 넘는 순간 3파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5파동이 확실하게 조정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이 저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조정 기간이란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조정 범위에 대해서도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승 파동을 먹고 난 후에는 비중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멘탈을 관리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10개를 들고 있다가 상승 중에 한 6개를 다 팔았어요. 그럼 4개가 남죠. 그 4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락이 진행돼도 저는 이미 고점에서 팔았기 때문에 매도 가격보다 낮게 떨어지면 그 판 6개만큼 그 가격만큼 제가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정이 끝난 후엔 다시 상승이 시작될 것을 알기 때문에 떨어지면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좋으려면 고점에선 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중 조절. 고점일 때 신난다고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것이 이 멘탈 관리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 조율 굉장히 중요한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 물량만 들고 가야 됩니다. 이 물량이 얼마냐, 뭐 자산의 몇 프로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부담 없다고 느끼는 물량이 다르기 때문이죠. 심리적으로 부담 없는 물량이라 함은 내가 차트를 안 봐도 괜찮은 그런 물량을 말합니다. 내가 미국 주식을 하는데 밤새 내 주식 또는 선물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이건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물량입니다. 저는 밤에 차트 안 보고 잘 잡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선물을 샀는데 뭔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차트를 계속 보고 있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러면 저는 그냥 일부 물량을 팝니다. 이게 분명히 오를 거 알아도 저는 팔고 갑니다. 왜냐면 심리적으로 제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면 뇌동매매를 할 수 있고
이성적인 매매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다들 참고하셔서 좋은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일단 선물에서 개미털기용 휩소 무빙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코인에 비하면 뭐 별로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휩소 무빙이 많은 건 맞죠. 그리고 여기 따로 안 적어놨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이 선물의 경우 추세를 타면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타를 해서 먹는 것보다 추세를 한 파동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단타를 위해서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단타의 그 단점이 되겠고요. 또 잘못된 매매를 하고 나면 뇌동 매매를 하기 때문에 또 이것 단점이 됩니다. 물론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단타를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원칙을 안 지킨다고 누가 페널티 주는 것도 아닌데 혼자서 어떻게 그걸 다 지킬 수가 있나요? 그걸 할 수 있는 트레이더는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 어긋나는 단기 매매. 예를 들어 나는 나스닥이 어쨌든 상승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하락할 것 같다. 그래서 숏을 치거나, 아니면 오늘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잠깐 떨어질 것 같다 해서 숏을 치거나,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매매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후회가 2배가 됩니다. 아예 뭐 장기적인 관점이 없다면 뭐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에 어긋나는 단기 매매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 매매법의 단점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고치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파동 카운팅이 틀릴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손절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파동 단위에서는 5파동이 절단되거나 3파동까지만 확인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5파동을 기다리고 그 매수를 했는데 하락이 시작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 조절 및 카운팅을 수시로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 조정이 최대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 후 상승이 시작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기다리는 매매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좀 예를 들어보자면 1파가 끝나고 2파 조정 후에 3파가 시작되는 걸 생각하고, 공통 상승 구간 어쨌든 있으니까 여길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보통 지금 약간 잘못하고 있는 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떻게든 최저점을 찾아보려고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0.382 조정일 수도 있고 0.618일 수도 있고 0.786 조정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0.382에 들어갔다가 0.786까지 가면 손해도 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다리는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럼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샀습니다. 샀는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들어갔을 때 손절점을 여기로 놓고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 손절점을 여기로 놓기에는 이 선물 차트가 여기만 깨는 스탑 헌팅을 해놓고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 주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끝까지 떨굴 것처럼 이 이전 저점만 깨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한참 기다리다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 손절점 걸어놔서
이 힙소에 그냥 털리고 쭉 올라가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절점을 잘 안 잡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 개선책 같은 걸 조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충분히 조정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구간보다 더 안정적인 구간인 여기서 이 저항선을 뚫어주는 3의 3파 구간을 먹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 다들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올린 이유는 저 따라하다가 크게 손실 보지 말라고 영상을 올린 거고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아직은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완벽하게 구성하지 못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매매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매매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일주일 매매 복귀 및 다음 주 매매 계획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